완전히 똑같은 칼로리에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단 하나의 변수인 순서에 따라 호르몬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우리 몸은 지방 축적에 유리한 호르몬 환경을 만드는 대사,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어 전분이 혀에 닿기 전에 특정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다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걀을 그저 아침 식사용 음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달걀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대사도구입니다. 달걀에는 지방, 단백질, 미세 영양소가 독특한 구조로 얽혀 있어서 식전에 먼저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고 심지어 시대에 뒤떨어진 콜레스테롤 지식 때문에 달걀에서 가장 약효가 뛰어난 부분을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달걀 섭취 순서의 비밀을 해독해 볼 것입니다. 위장 운동을 늦추는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밝혀내겠습니다. 노른자에 간의 지방 배출을 돕는 특정 영양소가 왜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식사 순서 전략을 활용하여 GLP-1 다이어트 약물이 표적으로 하는 천연 포만감 경로를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은 당장 현재의 몸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6시간 뒤에 먹을 점심을 우리 몸이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대사 기억을 활용하여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위한 운영 체제 업데이트입니다. 식사 순서가 칼로리 계산보다 왜 더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위장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식빵과 과일, 그리고 곁들일 달걀 하나로 구성된 평범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빵을 먼저 한 입 베어 물거나 주스를 마십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위장을 빠르게 통과하여 무서운 속도로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러한 빠른 흡수는 췌장이 혈당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혈액 속으로 쏟아붓도록 강제합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즉각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지방 연소를 중단시키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을 활짝 엽니다. 하지만 달걀에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과 지방의 완벽한 비율입니다. 달걀을 먼저, 특히 탄수화물을 먹기 10에서 15분 전에 먹으면 회장 브레이크라는 생리학적 반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노른자의 지방은 콜레시스토키닌, 즉 CCK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CCK는 위장 아래쪽에 있는 판막인 유문, 괄약근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 괄약근에게 꽉 조여서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는 15분 뒤에 마침내 식빵이나 과일을 먹었을 때 장으로 가는 문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당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당지수가 높은 식사를 당지수가 낮은 식사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음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물학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먼저 먹는 규칙의 이점은 단순히 소화 속도를 늦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 내부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단식의 효과를 모방하는 화학적 신호 전달 과정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장점막에 있는 L세포가 관여합니다. 이 세포들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인 GLP-1과 펩타이드 YY를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포만감 호르몬입니다. 뇌에게 배가 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단백질은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백질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달걀은 아미노산 조성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서 포만감 지수가 높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탄수화물보다 먼저 L세포에 닿게 되면 굶주림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달걀을 먼저 먹는 순서를 지킨 사람들은 점심과 저녁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억지로 굶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을 느끼게 하는 화학적 신호 자체가 그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흰자만 먹는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러한 이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노른자를 버려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른자를 제거하는 것은 간 기능을 지원하는 대사의 핵심 열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볼 다음 단계인 간과 지방의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지방을 관리하고 배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꽉 막혀 있으면 대사 유연성은 떨어집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단순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조적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콜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포스파티딜콜린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간이 초점 1도 지단백질, 즉 VLDL이라는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포스파티딜콜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VLDL을 일종의 화물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물선의 임무는 간에 쌓여있는 지방을 싣고 몸 밖으로 운반하여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콜린이 충분하지 않으면 간은 이 화물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은 간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콜린 결핍이 지방간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노른자를 버림으로써 간이 지방을 배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분자를 함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흰자는 먹고 있지만 지방 운반의 촉매제는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른자는 훌륭한 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합니다.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몸에 이롭지만 산화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달걀을 너무 오래 익히거나 단단하게 스크램블을 하거나 노른자가 고무처럼 질겨지고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튀기듯 구우면 지질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질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사법은 특정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단백질 흡수를 위해 흰자는 완전히 익히되 노른자의 영양소를 보호하기 위해 노른자는 부드럽거나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란, 반숙 또는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은 프라이 방식이 좋습니다. 이 방식이 콜린의 생체 이용률을 보존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식사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8시에 먹은 음식이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 식사 후 급격한 피로를 경험합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나면 오후 2시쯤에는 낮잠이 간절해집니다. 이것은 흔히 나타나는 반응성 저혈당 증상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 때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먹는 달걀 우선 순서법을 실천하면 점심 식사 후에 혈당 반응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를 대사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느려진 소화 속도와 GLP-1 같은 장 호르몬의 지속적인 분비 효과는 아침 식사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길게 이어집니다. 이는 소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다음 식사를 위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달걀을 먼저 먹는 순서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식사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완충지대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퍼즐에는 달걀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시너지라는 마지막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순서법과 함께 무엇을 마시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달걀과 함께 과일 주스를 마신다면 이 식사법의 효과를 망치게 됩니다. 액체 상태의 당분이 우리가 애써 만들어 놓은 유문 괄약근의 브레이크를 우회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합니다. 액체는 달걀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인슐린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하지만 달걀 식사 순서의 산성 액체, 특히 식초나 레몬물을 곁들인다면 이중 차단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달걀은 위장 아래쪽에서 위를 비우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산성 액체는 위장의 pH에 영향을 주어 침과 위에 있는 알파 아밀라아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분이 당분으로 분해되는 것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각도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공격한 셈이 됩니다. 판막을 이용한 기계적인 방법과 산을 이용한 효소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최종적인 달걀 식사 순서 프로토콜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식사를 위한 청사진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단계, 준비입니다. 두세 개의 달걀을 준비하십시오. 흰자는 단단해지되 노른자는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조리하십시오. 이것이 콜린을 보호해줍니다. 열을 가하면 변질되어 염증을 유발하는 씨앗 기름은 피하고 버터나 기버터처럼 안정적인 지방을 사용하여 조리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분리입니다. 접시에 담긴 탄수화물을 확인하십시오. 식빵, 과일, 감자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 두십시오. 처음 10분 동안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단백질로 단내리기입니다. 달걀을 먼저 드십시오. 천천히 여유를 가지십시오. 꼭꼭 씹어 드십시오. 장에 있는 L세포가 깨어나 포만감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지방이 유문괄약근에게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시간 차이 두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달걀을 다 먹은 후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탄수화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블랙커피를 드십시오. 바로 이 틈이 인슐린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완성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소화 시스템이 이미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포도당은 속도가 느려진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흡수될 것입니다. 포도당이 넘쳐 지방으로 축적되는 대신 근육의 글리코겐을 채워줄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 그 진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 건강은 어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의 피드백 작용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대다수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더 많이 먹으면 간은 더 적게 만들어냅니다. 대사질환 위험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이며 이는 달걀이 아니라 설탕과 산화된 식물성 기름에 의해 유발됩니다. 사실 이 달걀 식사 순서법을 통해 인슐린 수치를 낮춤으로써 여러분은 혈중 지질 수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흡수 속도를 조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달걀 순서법은 평범한 식사를 대사 치료제로 바꿔줍니다.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십시오. 달걀의 지방과 단백질을 이용해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노른자를 보호하십시오. 콜린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노른자를 부드럽게 유지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대사기억 효과를 항상 활용하십시오. 아침 식사를 이용해 점심 식사에 혈당 스파이크를 방어하십시오. 이러한 인체공학을 적용하면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씬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문을 열기 위한 올바른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신호의 순서를 맞추고 인슐린을 낮추면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